사실 매우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정 때문에 그런 건데요. 여기에서 사실 이건 이제 그냥 여러분 여담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케인지언들은, 그러니까 거시경제학을 사실 만든 사람이 케인즈라고 봐도 무방하단 말이에요. 케인즈의 여러 가지 이제 업적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또 공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케인즈가 사실상 이제 거시경제학의 문을 열었는데, 거시경제학을 하나의 독립된 분야로 만든 사람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우리가 대공황을 겪고 나서, 뭐 제가 대공황을 겪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공황을 겪고 나서 각 국가의 중앙은행과 정부, 그 다음에 많은 기업들과 가게들, 소비자들, 아마도 그 이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우리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50년대, 60년대를 겪으면서 사실상 그러한 그 대공황을 다시 한번 겪지 않기 위해서 사실 매우 많은 준비를 했다고, 매우 많은 그 어떤 변화를 겪었다는 얘기를 이제 저도 경제학 공부를 하면서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결국 뭔가 이제 그 케인즈의 조언을 따라서, 케인즈의 가르침을 따라서, 케인즈의 이론과 뭐 여러 가지 조언을 따라서 새로운 제도가 생기고, 어떤 거시경제, 경제 전체의 흐름을 보는 눈이 이제 많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해하고 해석하고 하는 방법들이 새롭게 고안이 되었고 달라졌어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이제 거시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봤더니 이제는 케인즈가 얘기했던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막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저는 그 가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케인즈가 경고하고 조언하고 뭔가 나름대로 디렉션을 주었는데, 그렇게 해서 경제 시스템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케인즈는 사실 대공황 이후에 거시경제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고, 그걸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론도 제시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런 상황이 다시 나타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우리가 시스템을 고치고 중앙은행의 역할도 새롭게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의 어떤 경기 대응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제 학습해 왔고, 어떨 때는 효과가 있고 어떨 때는 효과가 없고, 무수히 많은 이론들, 우리가 지난 챕터에서 봤던 리카르도의 동등성 정리, 리카르디안 이퀴벌런스 같은 것도 다, 퍼머넌 인컴 하이퍼서시스도 그렇고요. 다 케인즈에 대한 사실상 뭐랄까요? 그 경쟁에서 나온 이론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 보면 결국은 어, 케인즈가 얘기한 대로, 저도 사실 케인즈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뉴 케인즈언도 아니고요. 저는 고전파 거시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어서 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케인즈가 얘기한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케인즈의 이야기가 더 이상 안 맞는 게 아닐까. 이미 이제 거시경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거시경제라고 하는 것은 케인즈가 걱정하는 그런 문제를 더 이상 노출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케인즈의 이야기들이 잘 안 맞는 것이죠. 이미 완전히 다른 거시경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여하튼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사실상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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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시카고에 있는 이제 경제학자들, 시카고 학파를 중심으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중요성이 엄청나게 대두가 되었고요. 이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합리적 기대라고 하는데 rational expectation revolution이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그러니까 거시경제학 연구의 이제 패러다임을 사실상 바꾸는 혁명과도 같은 사건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결국은 이것도 이제 케인즈 이론에 대한 반격에서 시작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시초는 사실 밀튼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퍼머넌 인컴 하이퍼서시스를 주장을 했던 밀튼 프리드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긴 하죠. 뭐 여하튼 우리가 지금 보는
이야기는 중앙은행이 명목 이자율을 통해서 실질 이자율을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를 간단한 타임 프레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면 사실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어떤 정책 변화에 따라서 기업도 그렇고 실제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도 달라져요. 예상도 달라집니다. 중앙은행이 4월 2일에 4월 2일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어요. 자, 기준금리 인하를 합니다. 그러면 민간 부분의 기업과 가게는 시장의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중앙은행으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을 다르게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카고 학파를 중심으로 한 합리적 기대론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레셔널 익스펙테이션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그러면 이 레셔널 익스펙테이션 이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즉각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한다면 그렇다면 사실 실질 이자율의 변화는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죠. 자, 이게 바로 거시경제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7, 80년대의 디베이트였고요. 물론 이제 합리적 기대는 사실상 나중에 케인지언들도 그 이론을 다 수용을 해요. 그래서 뉴 케인지언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이제 케인지언의 이론을 버리고 그 케인지언의 이론을 버린 건 아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틀렸습니다. 케인지언의 이론에다가 라버트 루카스라든가 이제 시카고 학파의 합리적 기대 이론을 다 수용을 해요. 그래서 케인지언 이론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완된 케인지언의 이론을 바로 뉴 케인지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뉴 케인지언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르게 해석을 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시카고 학파와 사실 시카고 학파도 고전파 경제의 어떤 트레디션을 따르는 스쿨인데요. 시카고 학파의 기대로 합리적 기대 이론을 다 수용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과거에 이제 존 메이나드 케인즈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우리는 합리적 기대라고 본다. 이제 이렇게 굉장히 다른 이름을 붙여가면서 매우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 이제 뉴 케인전과 나중에 이제 그 합리적 기대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다음 챕터에 기회가 되면 보겠지만 80년대에 실물 경기 변동 이론이라고 하는 Real Business Cycle Theory가 생겨요. 그걸 만든 사람들도 사실 고전파 경제학자들인데 합리적 기대 이론을 장착한 실물 경기 변동 이론을 만들어서 그것을 널리 전파한 사람들을 우리가 뉴 클래시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새 고전파와 이제 새 케인지언들이라고 하는 이제 두 개의 그룹이 90년대에 탄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난 한 20년, 30년 동안 이 이제 두 학파가 거시경제학을 발전시키는데 사실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이제 뉴 클래시컬 학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있었던 학교에서 사실 실물 경기 변동 이론을 만들었어요. 저희 학교와 이제 카네기 멜론, 미네소타 이런 몇 개의 학교들이 같이 거기에 있는 교수들이 이제 실물 경기 변동 이론을 만들고 굉장히 많은 그 논문과 연구 업적들을 이제 양산해 냈죠. 예. 결국은 이제 지금은 사실 실물 경기 변동 이론이 그 사실 잘 맞지 않는 이론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21세기 들어와서 2020년을 살아가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대한 다양한 경제 전망 예측 이런 것들을 하는 어떤 분석의 도구는 결국 실물 경기 변동 이론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더 풍부해지고 모형이 더 복잡해지고 이제 정교화 되었지만 기본적인 이제 시작은 합리적 기대와 실물 경기 변동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죠.